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을 준비를 했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당황을 했거나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일라일릴리 기술이전 계약을 기다렸기 때문에 안 나왔어. 10월 달도 안 나오는 그림이죠. 그러면은 좀 지루한 그림이 기다렸던 만큼 지루한 그림이 계속 이어진다. 지겹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하게 빠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조금 더 걸린다. 그리고 12월까지는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근거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요거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 흐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8개의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이 어떠한 이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대형의 원리, 초기 방출, PK 곡선, 투여 편의성, 대량 생산성, 상업화, 경험, 뭐 여러 가지 이걸 따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8가지 요목조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는 구간에는요, 늘 그래왔듯이 공부를 하죠. 내가 공부를 해서 요약해서 전달드리는 방식,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암젠, 바이킹, 메세라, 우리 펩트론, 그 다음에 카무루스, 아센디스,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뭐 지난 영상들처럼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요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이렇게 포인트만 쪽쪽 찝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가 제일 좋아 보이네?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이죠. 요거고요. 요 영상이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제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어제 제가 촬영을 한 영상이고요. 여기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눌렸죠, 오늘. 그러면 이제 내일도 초과적으로 조금 더 눌리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많은 요 정도 보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냥 거의 없다.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마우스를 26만 정도, 26만 2,500원 정도 여기다가 갖다 냈고요. 지금 오늘 마감을 한 게 26만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내가 맞췄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 뭐 변동성이 있다고 하기도 민망하고 없다고 하기도 좀 이상한 그냥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건데, 방향성은 하방일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5만 주예요. 자, 최근에도 30만 주가량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가 35만 주, 근데 반등을 하고 10%가량이나 나왔죠. 근데 윗꼬리가 거의 없는 꽉 채운 양봉이야. 자, 이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다? 이거는, 이 하락세는 의미가 없구나. 요 정도 거래량 조금 들어왔다고, 매수세 조금 들어왔다고 바로 팍 말아올려 버리네. 그것도 윗꼬리도 없이. 매도세가 진짜 약하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만 주고 여기가 25만 주입니다. 역시나 의미가 없다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또한 왜 하락을 하냐? 이 반등세가 강했는가요? 강했는가? 아니죠. 강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반등세로 여기를 뚫고 간다? 이것도 역시나 억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본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 그럼 이제 내일 또 추가적으로 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재미없는 흐름. 그럼 또 여기 121선 이렇게 안착을 하니마니 뭐 이런 걸 좀 보겠어요. 하지만 작은 움직임은 현재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막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말씀드리는 강조를 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재미가 없잖아요. 얘를 가지고 작은 움직임 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시장의 흐름에 맞게 돈이 흐르는 곳에 가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면서 팩트론 타점 나온다, 기회가 온다, 바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예, 그건 뭐 우리 소통방 기존 구독자분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이 여기 뭐 여기 다 똑같이 갈 거니까 예, 좀만 더 지켜봐 주시자. 관망하자. 근데 이제 나는 매수를 이미 했는데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소액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빼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물이 많이 뺄 수 있게 해주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약물들이 기술력이 당연히 막 치고 올라오죠. 다들 빅파마예요, 빅파마. 그쵸? 기술력이 어마무시한 그리고 돈도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이 빼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정점이 지금 일단 릴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편하게 빼느냐도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승부에서 가르는 건요. 약동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물이 몸속에서 어떻게 퍼지는가, 움직이는가, 그리고 역시나 비만 치료제 시장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산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우리 스마트 대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지금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편의성, PK 안정성, 제조 스케일링 말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클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개를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암젠에 마리타이드가 있어요. 얘네는 이제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GLP-1입니다. 얘네들도 그걸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8주간 용량 증량 후에 이제 월 1회 그죠 가는 거예요. 이제 투약하는 건데 이제 초기 가다 방출이 좀 뚜렷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8주간이에요. 8주간 뭘 한다? 증량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우리가 부작용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약을 팍 넣어. 이제 우리가 혈중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팍 넣으면은 이게 초기 과다 방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우리가 속이 메스껍고 뭐 이제 약간 구토하고 좀 이게 화장실 좀 자주 가고 예,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 그러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몸이 적응 좀 합시다. 증량. 그죠? 증량. 하지만 요 정도는 들어가야지 살이 빠지는데 요 정도에서는 살이 안 빠져. 하지만 증량,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8주 동안 한다는 소리예요. 8주. 그러고 나서 월 1회 한다. 초기 과당 방출이 뚜렷하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킹 있습니다. VK273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주 1회예요. 주 1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지요법으로 가져가고 있고 월 1회 시도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는 중에 있긴 합니다. 네, 이제 플랫폼이 없고 반감기 기반이다.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내 혈중 농도의 이 약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세라가 있습니다. 주 1회. 그리고 12주 후에
이거 아까 8주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 똑같은 거죠. 12주 후에 월 1회로 전환이 가능하다. 네, 메세라입니다. 여러분들 메세라 이게 이번에 10조 받고 넘어간 애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반감기가 이제 얘네들도 반감기를 길게 가져간다 말씀드렸죠. 반감기를 이게 이 혈중 농도를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월 1회, 주 1회 이렇게 이어지는 애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펩트론입니다. 스마트 대포 PLGA 밀입구 이거 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PLGA 밀입구 기반의 초기 과다 방출 얘는 우리는 억제예요. 억제.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PK다. 그 뜻은 아까 요거를 우리가 이 기간이 없고 초기 과다 방출 억제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살도 잘 빠지고 부작용은 안 건드리고 이 한 달 뒤에 주사를 넣어 다시 팡 치고 다시 이렇게 이 이상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펩트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무루스가 있어요. 얘네들은 지질액이 체내에서 젤의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 전에는 급속 방출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 급속적 얘네가 이제 초기 가다 방출이든 언제든 초기에 팡 가다 방출 이거든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때진 몰라요. 돌발 과다 방출 이게 이제 종류가 좀 있거든요. PK 데이터 따질 때 얘네는 약간 이쪽에 좀 있다라는 거예요. 허점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센디스가 있는데 얘네는 링커 기반 서방형입니다. 그래서 링커가 동시에 분해로 초기에 가다 방출이 좀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이제 미세 유체에서 입자 균일성이 높고 최근에 블래스트 크게 완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초기 완화 방출을 얘네들도 많이 완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인벤티지 랩이 그나마 최근 이제 서면 들은 것들 중에서는 약간 두 번째 좋아 보인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가 있는데 이제 미세 구멍 방울화 첨가제 조합 개선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가제 조합 개선 중이나 이중 피크가 있어가지고 좀 잔존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원래 몸에 들어가면은 잔존이 하면 안 되는데 몸에 잘 녹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 약간 소개에 불과한데 지금 요 정도만 들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대포 제가 이거를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펩트론이 가장 좋아 보인다. 스마트 대포가 가장 좋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 따져볼 것이 많다죠. 일단 근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라이 릴리가 우리 펩트론한테 버려진다거든요. 개념이 지금 릴리가 펩트론을 버린다가 아니죠. 최근에 IR 담당자 얘기한 거 우리 펩트론은 릴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플랜 B, C 다 있으며 다른 빅파마 애들 그러니까 얘네랑 안 됐을 경우 플랜 B, C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빅파마의 미팅 너무 바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에 한 개씩 라이센스 아웃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우리 펩트론이 이렇게나 인기가 있고 릴리가 목매고 있고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안 나올 순 없고 나오는데 역대급 딜이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펩트론보다 훨씬 떨어지는 메세라가 10조를 받았으니까 10조라고 하는 것은 역대 이제 계약 규모가 8조 4천억인 알테오젠이 24조예요. 24조. 시가총액이 약 24조. 우리 펩트론 지금 6조. 말 다 했죠. 아직 상승 갈 게 많고 그러려면은 급하게 가다 보면은 급락을 하죠.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이때 기회였죠. 이때 기회였고 이때 기회였죠.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소통방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문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자, 소통방은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6월 5일 날, 4일 날 이때인데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6월 4일이죠.
매수하란 말씀드렸는데 못하신 분들만 1차 60일선 기준 진입 좋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사자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거 꼭 소통방이든 확인 잘 하셔가지고 잡아가면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수익 보면서 기다리면 된다. 자, 이제 괜히 뭐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장 흐름 어때요? 최근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그죠? 이거 제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로보로보도 했지만 10월 14일 날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월 14일 날 이 에코프로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히토리오 그리고 캔들의 자리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점이고 바이오 많이 오른 바이오에서 빠지고 되게 바닥을 치고 있는 2차 전지가 지금 폭등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거 제가 이제 약간 단타로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죠 사실은 지금 뭡니까? 해킹 이슈 정부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하자마자 보안주들이 좀 올라갔죠. 예, 사이버원 이런 걸 좀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는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요즘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한테 그냥 펩트론 혹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중요한 이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펩트론이죠. 대응, 타점, 대응, 그리고 중요한 일정 소식들, 소통방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발송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셔가지고 대응 수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장도 좋고 기억도 하시면 좋겠고요. 가끔씩은 이제 이것도 스팸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럼 이제 제가 승인을 눌러드리는 건데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로 소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자 저한테 펩트론 혹은 숫자 1번 한 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함께 남겨주셔야지 제가 확인하고 아 시청자분이구나 펩트론 영상을 보셨구나 알고 요거를 눌러드려서 우리 여러분들도 보다 빠른 여기 소통방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빠른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펩트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요거 공부하시는데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니까 하여튼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요거 한 번씩만 확인하는 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중요하게 따져볼 요소가 항목이 뭐가 있는가? 제형의 원리.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게 소개를 시켜드린 게 바로 이게 제형의 원리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초기 방출. 아까 설명드렸죠. PK 곡선, 투여 편의성, 대량 생산성, 상업화 경험이 있는가? 뭐 요런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스마트 대포입니다. 제형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PLGA 미립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 가당 방출은 최소화를 시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플루이드 크리스탈이에요. 자, 초기 과다 방출. 플루이드 크리스탈 어떻다? 높음이에요. 높음. 심지어. 그다음에 아센디스가 있습니다. 이 얘네들은 이제 약간 중간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베티지 랩 얘네들 거는 개선됐다
말씀드렸었죠. 개선이 좀 됐다, 많이 좀 됐다고 하네요. 되는 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리타이드, 암젠이 있는데 얘네들도 높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세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좀 자주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K 곡선이 있습니다. PK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던 이 그래프죠. 부작용선이 있고 요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약이 투여가 되고 그래프는 우하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이상적이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대포는 당연히 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되게 많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 그러니까 초기 가다방출 높음이잖아요. 급상승은 부작용을 건드렸다가 요렇단 소리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처음에는 초기 가당 방출을 잡았나 하다가 갑자기 팡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처음 요렇게 가다가 이런 그림이 이제 우하향 그림을 이제 원하는 건데 얘네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어느 애들은 갑자기 방출되고 요런 그림이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센디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얘네들은 괜찮다 정도가 나와요. 완만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완만하다는 100점이 아니라 요 정도, 요걸 이제 완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암젠, 마리타이드 급격하게 올라간다. 요거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그래서 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메스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PK 곡선 따져봤을 때도 역시 일단은 1등은 스마트 덱보다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투여 편의성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펩트론인 스마트 대포 얘네들 이 주사 바늘이 어떻냐 되게 가는 바늘을 쓴다. 근데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굵은 바늘이에요.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비교적이고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짱이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적 이제 얇다. 그래서 아나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큰 중요한 기술력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센디스가 이게 약간 중간 정도 굵기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또 갖는 바늘을 쓴다. 그 다음에 암젠 얘네들은 고용량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를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얘네 암젠이 조금 딸리는 조금 약간 점수가 마이너스네요. 지나가고 그다음에 메세라 얘네들도 그냥 표준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는 대량 생산입니다. 자, 대량 생산. 여기서 가장 뭐가 좋을까? 우리가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다. 공급 부족한 상황이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릴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포지션은 뭐냐면은 듀얼 소싱이라 말씀드렸죠. 이중 공급입니다. 과거에는 주력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공장 하나에서 막 생산을 해.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공장이 멈췄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릴리의 주가는 또 떨어져요. 왜? 얘네 공급 부족이야? 그럼 미국은 뭐 한다 그랬죠? 복제 약품을 생산 판매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이 싸죠? 사람들이 이거 사겠죠? 그럼 얘네 매출 떨어진다. 다음에 실적 또 떨어지겠네? 하락. 이게 이랬던 적이 벌써 한 두 번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되게 큰 리스크라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생산을 주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2중으로, 3중으로, 4중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 당연히 돌릴 거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다가도 주력 공장을 많이 지어 놓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성 맞춤인 우리 펩트론의 이산단 넓고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공장 1, 2 공장보다 더 넓고 쾌적한 땅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데다가 거기가 SK 팜테코랑 차로 30분 거리에 딱 있어 버렸네요. 이걸 누가 의도했는지, 그죠? 의도를 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제 릴리가 그렇다는 소리는 공장을 전 세계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게임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데 멀티를 짓는다고 하죠. 마당을 앞마당 가져가고 뒷마당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공장은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력을 가진 이 CGMP 기반의 복사 붙여넣기 공장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너무 이제 유력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역대 최대 규모 채권 발행, 자금 조달, 그죠? 큰 돈을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장밖에 더 있나? 공장 플러스 M&A죠. 그죠? 공장 플러스 M&A로 한다는 것은 기술 이전, 우리 탭트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대량 생산이 중요한데 스마트 대포 대량 생산성 어떻다? 높음. 근데 난이도가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펩트론만이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펩트론만이 플랫폼 플러스 생산 능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플루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점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얘네들도 대량 생산 가능해요. 좋다. 잘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아센디스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화학 공정이 있어요. 화학 공정으로서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되게 제가 옛날에 이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게 우리보다 좀 더 어려워가 되는 거고 지나가서 이제 인벤티지 랩 이거는 장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 그 GMP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관심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기억할 때까지로는 알아봤을 때까지로는 그렇었습니다. 그래서 공장형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있어가지고 GMP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하여튼 지나가고 이제 마리타이드 암젠이죠. 얘네도 항체 공정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메세라 얘네는 그냥 단순 공정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공정에 가까운 그런 공정을 가져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 다 나머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리를 이제 간략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우리 펩트론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의 기준에서는 우리보다 좋은 애들이 딱히 없어 보인다가 제가 이게 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자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화 경험이 있는가? 당연히 페트론 있죠. 플루이드 크리스탈 있고, 얘네들 있고, 인벤티지 랩. 근데 얘네는 개발 중, 그죠? 그리고 암젠 당연히 있고, 근데 메세라가 지금 뭐하죠? 임상 중이다. 그쵸? 자, 제가 최근에 자꾸 비교를 했던 거는 여기 메세라랑 그 다음에 플루이드 크리스탈이에요. 왜 얘네를 자꾸 비교 분석을 좀 더 강조를 드렸냐면은 자, 얘네는 뭘 했다 그랬죠? 10조 계약 규모가 일단 6조 4천억 정도를 먼저 받았고 너네 잘 되면은 좀 더 줄게를 해가지고 다 받으면 10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왜 말씀드렸냐면은 카무루스는 뭐 이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 매수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야 카무루스가 있잖아.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주사제는 릴리가 카무루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펩트론은 버리고 경구용에 집중을 할 거야. 우리 펩트론 버려진 거야. 근데 버려지면 뭐 한다? 릴리가 우리랑 안 놀아. 그럼 뭐 한다고요? 우리 펩트론 플랜 B, C 다 있다. 다른 비파마들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좋다고 이제 축제할 걸, 축제를 버릴 걸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릴리가 카무루스랑만 주사제를 해? 그냥 망하겠다. 나 그냥 자폭할게요. 그냥 이 얘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세라 10조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가 10조인데 우리 펩트론이 10조 높이 나와야지 정상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릴리가 화이자보다 작냐, 회사가 더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만 찝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래서 보니까 30분이 또 다 찼네요. 원래는 제가 댓글 봤는데 저도 좀 힘들기도 하고, 영상을 한 10분대로 20분, 한 25분 정도? 이 정도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더, 그 부분 피드백 제가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을 더 해보고요. 이제 저도 영상 다 하루에 찍다 보면 이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더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모레도 계속 이제 이런 거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급해 마시고 펩트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수익 보면서 시장 대응 흐름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펩트론이나 숫자 1번 남기셔가지고 대응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